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대출 이후 민사재판에서 벌금 3억 6천 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주민들에게 차량 절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문의대의 한인 교수가 오랜 기간 실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인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젊은 층이 주식 열풍으로 인해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5명이 오늘 맨해튼 법정에 섰습니다. 뉴저지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마리화나가 함유된 젤리를 나눠 먹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벌금 3억 6,4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 소재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 기관을 속이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자신의 순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벌금 3억 6,400만 달러, 하나로 약 4,863억 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법인이 3억 5,500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각각 400만 달러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 소재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고, 또 지난해 9월 약식 재판으로 트럼프 그룹의 해산을 명령한 판결은 파기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판결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이 참회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라며 그들은 아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트럼프 일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7천만 달러의 벌금과 트럼프 그룹의 사업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 내내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으며 이번 판결에도 역시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명백한 불공정이자 수년에 걸친 정치적인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주민들에게 차량 절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구경찰서가 개최한 커뮤니티 미팅에서 NYPD 램 로우 캡틴 앤서니 디타이어 형사는 플러싱 지역은 시 전역과 달리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차량 절도는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차량 절도 건수는 총 4,533건입니다. 지난해 기아 현대를 중심으로 한 차량 절도는 브롱스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로우 캡틴은 차량 절도범들은 차량 내 가방 등 물건이 놓여 있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사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NYPD가 경고했듯이 무방비 상태로 걷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도 이어졌습니다. NYPD는 지난달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등에서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한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스마트폰만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사건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3차례 더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36세, 28세, 73세, 74세로 모두 남성입니다.
한편 이날 일부 주민들은 거리의 아웃도어 다이닝 식당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아웃도어 다이닝의 상시 설치가 허용되면서 쥐가 들끓고 인도를 걸어다니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실 토니 차오 비서실장은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며 언제든지 사무실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위안 분야에서 연구 실적과 명성을 쌓아온 명문 의대의 한인 교수가 오랜 기간 실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암센터 중 하나로 꼽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부터 컬럼비아대 의대에 재직 중입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컬럼비아대 의대 종양외과 학과장 샘윤 교수와 그의 연구실 멤버 윤모 박사 등이 저자로 참여한 총 26개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분자생물학자 숄더 데이비드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교수와 윤 박사의 다수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하버드 의대 암연구 권위자들을 상대로도 실험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해 무더기 논문 철회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데이비드 윤 교수의 2008년 발표 논문에서도 복제 이미지로 추정되는 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윤 박사와 공동 작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더 심각한 데이터 불일치가 관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대상에 오른 한 2012년 발표 논문은 윤 박사 등 한국의학계 연구진들이 논문 작성자로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나아가 2021년 윤 교수의 위험 관련 논문에서 복제된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출판사에서 온라인 게재를 철회한 적이 있는데 철회 사유를 홈페이지에 밝히지 않고 말없이 삭제만 해 문제 사실이 일찌감치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논문이 발표된 2021년 9월 윤 교수는 종양외과 학과장으로 컬럼비아대 의대에 합류했습니다. 신문은 윤 교수의 2021년 암 논문이 조용히 철회된 것은 실험 데이터 문제와 관련해 과학 논문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가 재직했던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는 윤 교수 연구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의혹이 제기된 윤 교수 논문을 게재한 연구 저널들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미교포인 윤 교수는 위암 분야의 권위자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으로서 인식하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세대로 갈수록 본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점차 줄었습니다. 이들은 한인으로서 한국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1세대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 뉴욕 총용사관 의뢰로 연구 발표한 동북부 한인동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9세 이하 한인동포 중 한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46%에 그쳤습니다. 60대 이상 한인은 80% 이상, 40에서 50대 한인은 70% 이상이 한인동포의 고국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것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말에 이민 1세대 응답자 66%는 한국인이라고 답했지만 1.5세대 이후 응답자 중에는 37%만 한국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동규 총용사관 동포 담당 영사는 현 상태가 유지되면 한인 동포가 소멸할 수 있다는 레드 시그널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교수도 한인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으면 동포 사회가 모래알처럼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한인 동포 사회가 현 상태에서 정체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답한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차세대 한인 정체성 강화를 꼽은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학교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체험 행사도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차세대 한인 동포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테파니 장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은 수십 년 미국에 거주하다 보니 과연 한국에 내가 기여할 카테고리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정부에서도 동포 인재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기간 금융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젊은 층의 자산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 투자 참여가 성과 차이를 넓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가계 공공정책연구진이 발표한 팬데믹 이후 연령별 자산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40세 미만 미국인의 순자산은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사이 80% 증가했습니다. 반면 40세에서 54세, 55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각각 10%, 30%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가치의 상승률 차이가 연령별 순자산 증가율 차이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0세 미만 그룹은 해당 기간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50% 이상 상승한 반면 40에서 54세 그룹은 금융자산 실질 가치가 3%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은퇴층이 많이 속해 있는 55세 이상 그룹도 금융자산이 약 20% 늘었지만 40세 미만 그룹 상승률에는 못 미쳤습니다. 팬데믹 기간 정부의 보조금 등이 가계에 풀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료 증권거래 앱인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젊은 층의 주식 투자 참여가 많아진 것이 세대 차의 격차를 넓혔습니다. 보고서는 은퇴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고령층보다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40세 미만 미국인의 금융자산 중 주식과 펀드 보유 비중은 2019년 1분기 18%에 불과했지만 2023년 3분기에는 25%로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40세에서 54세 그룹은 이 비중이 30%에서 25%로 줄었고 55세 이상 그룹은 33%에서 37%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달 말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뉴욕시 경관 2명을 10여 명의 망명 신청자 무리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시경을 폭행한 용의자 5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뉴욕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5명이 오늘 맨해튼 법정에 섰습니다. 켈빈 세르비타 아로차, 윌슨 후아레스, 요만 레베론, 다윈 안드레스 고메즈 이스퀴엘, 요헨리 브리토라는 이름의 용의자 5명은 현재 법정에 출두한 뒤 구금됐습니다. 후아레즈에게는 부석금 $1가 책정됐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형이 명확해질 때까지 뉴욕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고메즈 이즈퀴엘에게는 $50,000의 보석금이, 레버론에게는 $100,000의 보석금, 아로차와 브리토에게는 각각 $15,000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19세 고메즈 이즈퀴엘은 경찰 폭행 사건에 더해 이번 주 초 퀸즈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안전요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가중된 상태입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기소된 7명의 용의자가 법원에 출두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기소된 상태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8번째 용의자가 랜더스 아일랜드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부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8번째 용의자 올리세스 보우케즈는 어제 체포됐으며 현재 $100,000의 보석금과 함께 구금된 상태로 경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또 다른 경관의 다리를 붙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레그 검사장은 이번 경관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연루된 모든 폭행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폭행 사건은 지난 1월 27일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던 뉴욕시경 2명을 14명의 망명 신청자 무리가 공격하면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뉴욕시경이 4명을 체포하고 5번째 용의자도 검거했지만 맨해튼 검찰이 보석 없이 이들 중 4명을 바로 석방시키며 시민들과 뉴욕시경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난주 대배심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7명을 기소했으며 브레그 검사장은 용의자를 체포해도 바로 풀어주는 안일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4명의 학생들이 발렌타인데이즈를 맞아 젤리를 먹은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눠 먹은 젤리에는 마리화나가 함유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펜사우켄에 위치한 한 중학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학생들끼리 젤리와 사탕, 초콜릿을 나눠 먹었는데 그 가운데 젤리에 마리화나가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학교에 앰뷸런스와 들것이 도착해 약에 취해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눈에 초점을 잃은 학생 4명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사우켄 교육감은 한 학생이 마리화나가 함유된 젤리를 학교에 가져와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정신을 잃거나 혼미한 상태로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간호사에게 보내진 학생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학생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중학교 내에서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 젤리, 마약 사탕 등 환각 제품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해당 젤리가 어디서 유통되기 시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젤리를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만 21세 이상 성인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유통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짐 베일리 박사는 특히 청소년 시기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인지 능력 및 기억력 감퇴, 전두엽 및 편도체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과 뉴욕주 최대 의료 네트워크인 노스웰 헬스는 학생들이 의료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2026 학년도 개학에 맞춰 개교 예정인 노스웰 보건과학학교는 기존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의료 직업 훈련을 통합해 졸업생들에게 의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국과 노스웰 헬스, 여기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블룸버그 자선재단까지 합세해 전문 의료 수업과 업무 기반 학습, 의료 관련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합니다. 9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은 의료 직접 체험에 참여하고 최첨단 시뮬레이션 랩에서 의료 기술을 연마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고용 수준은 전미 고용 증가율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와 같은 흐름은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사라진 일자리의 94.7%를 회복했으며 전미 50개 주 중에서 팬데믹 이후 일자리 회복 지수 47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더딘 회복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뉴욕시와 주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고용시장과 관광업계로 분석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뉴욕시 정부 채용이 동결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위한 아담스 행정부와 호텔 측의 계약 등으로 호텔 서비스 업종 인력 감축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습니다.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0.8% 감소한 7,00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0.2% 감소를 예상한 월스트리트저널 집계 전문가 전망치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6% 증가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3.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 감소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건축 자재, 정원 관리, 점포 판매액이 큰 폭으로 줄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건강 개인 관리, 주유소 관련 판매액도 하락했습니다. 가구점, 식료품, 음료, 백화점, 음식점 판매가 늘긴 했지만 전체 소매 판매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IM-1 임무를 수행하는 노바-C 달 착륙선이 안정적인 자세와 태양광 충전, 휴스턴에 있는 센터와의 무선 교신을 통해 우주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달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착륙선은 어제 오전 1시 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 있는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어서 약 48분 뒤 예정된 궤도에 도달했으며 6분가량 뒤인 오전 1시 59분에 첫 교신을 이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나사와 계약을 맺은 기업 4곳 중 애스트로보틱이 지난달 처음으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우주로 발사했지만 이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